네, 예는 발언으로 9.19 기후정의 행진 권의원 공동집행위원장 모시고 이번 행진의 기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19 네. 네, 큰 함성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한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불타고 잠기고 가물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은 거기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참담한 폭주를 가속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올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역의 물과 생태계를 착취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의 전력 등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대 14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뿐 아니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폭증하며 시민들의 감축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기후정의 행진은 점차 악화되는 기후위기에 맞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의 해소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이 모든 운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력전, 속도전 운운하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간제 노동 기간을 늘리는 등 노동권을 퇴조시키려 하고 있으며 1,500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국민들과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SK 등 특정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공동자원으로 반기후적 영리 사업을 하게 된 대기업 총수들을 국민 영웅이라 추어 올렸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헐뜯시키고 자산 격차를 늘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방관히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 발전과 같은 민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뭉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 지역을 착취하고 물과 자연을 착취하고 온실가스를 펑펑 내뿜는 미래가 비밀이 시대 우리가 바란 전환이었습니까?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재벌 대기업의 공장에 종속된 지역 경제가 우리가 바란 존엄한 삶의 권리고 노동의 권리였고 지역의 회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주일 뿐입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이며 지구의 산인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폭주입니다. 농민의 땅과 물을 빼앗는 폭주이고 방위산업이라는 미명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번에 벌어들이려는 폭주입니다. 우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명백한 폭주에 맞서 기후 정의를 외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의 기본권이며 생태적 재난과 공정성이고 국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집단 학살과 전쟁이 종식된 평화의 시대입니다. 9.19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납시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고 더 나은 삶과 회복하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와!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말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9.19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지 다양한 기후정의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으로요. 훈미생 등 상임활동가이신 안영진님 모시고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홈리생대 안영진입니다. 첫 발언인 줄 몰랐는데 엄청 부담이 되는데요.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나 싶었는데 오늘 오면서도 땀을 엄청나게 제가 흘린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독 더웠던 것 같아요. 뭐 매일같이 폭염주의보, 뭐 경보, 중대경보 이런 알림들을 울리고 그러면서 뭐 기후 취약계층, 뭐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취약계층 이런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후에 이제 취약한 사회 집단이 이제 존재한다는 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뭐 야외에서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어떤 노동가의 이제 사망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뭐 쪽방이나 고시원 온도가 몇 도대라 뭐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이런 온도 제기 경쟁 같은 경우도 뭐 매년 이제 볼 수 있는 일상 같은 풍경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기후 취약계층이나 뭐 에너지 취약계층 이런 새로운 개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법안도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고위 관료들이 이런 사회 집단들 모여 있는 밀집해 있는 곳들 찾아와서 뭐 이렇게 방문도 많이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례 행사처럼요. 그런데 뭔가 이제 해법이 진짜 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개념들은 온갖 개념들 다 쏟아지고 있는데 해결책은 늘 해왔던 대로 거기 그 상태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컨대 뭐 무더위 쉼터를 어떻게 지정을 했다. 뭐 운행을 추가했다. 뭐 생수 같은 구호물품 지급했다. 순찰주기 확대한다. 민간 기업 후원을 연계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냥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법도 만들어지고 에너지 빈곤 좀 그렇게 심각하다고 온갖 곳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정도로도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정 집단을 기회에 취약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이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노동 조건, 그리고 홈리스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이 기이기를 말하면서 노동 조건을 거론하거나 주거 환경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사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자동 쪽방 지역 뭐 옥새기 때마다 관료랑 뭐 정치인들, 기업가들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와서 내가 얼마나 이 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넘게 멈춰있는 공동재개발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말은, 이렇게 묻는 질문들은 입을 꼭 닫습니다. 결국 기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하면서도 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는 좀처럼 이제 다가서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 취약성은 어디까지나 이윤과 얽혀 있지 않는 아주 작은 범주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기관과 은행 같은 곳들을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공기관들 다들 아시겠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들 거의 없습니다. 뭐 사설은행을 뭐 공공장소처럼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인천구에서 홈리스 퇴거 조치하면서 이제 시끌벅적한데요. 이제 홈리스만이 아니라 이제 노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이제 피서차 왔다는 노인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오늘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행이나 카페는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 뭔가를 사 마셔야 하니 비용 부담도 크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인과 얽혀 있는 공간들은 기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불해야 머물 수 있고 소비하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공간은 뭔가 기후 취약계층 혹은 뭐 에너지 빈곤층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공간을 이윤과 얽히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상업화와 사회화를 막아내는 길, 그리고 열악한 노동자권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와 행정이 주목해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회정의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발언 고맙습니다. 예, 구호 하나 외칠게요.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은 말고 쪽방층 공공재건 쭉 추진하라.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 홈리스 차별 중단하라. 네, 두 번째 발언으로의 박수홍 신규 핵발전소 저지하 해감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집행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핵발전소 저지하 해감면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박수홍 집행위원입니다. 단체명이 좀 긴데요.
해관놀사의 전국행동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와 AI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격차라는 말 앞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기에너지 정책의 골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AI 반도체 전략 때문입니다. 결국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석탄과 LNG, 핵발전까지 모든 발전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탄소의 시간표는 뒤로 밀리고 노이핵발전소는 다시 수명 연장의 면근을 얻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없는사의 전국행동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발전은 3도 메가 프로젝트의 대안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계획상 반도체 팩과 AI 데이터 센터는 2030년을 정의해서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말 그대로 핵발전으로는 당장의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직성 전환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위해서 막대한 양의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절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합되는 발전입니다. 그러니 핵발전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할 것인지부터 미리 정부와 기업이 정해놓고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와 송전망을 대책 없이 늘리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소수만을 위한 국가 계획과 전력 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과 치명적인 핵발전한 사고 위험, 성장만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역사회와 후반 세대에 떠넘길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과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가 말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산정한 것인지 제대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 용량 한계 안에 있는지 원천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첨단 산업의 정책을 등재한 정부의 핵폭주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들과 연대하여 메가 프로젝트와 핵발전 확대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에서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춥시다. 메가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한 신규 핵발전소 산수력과 물력발전소 수명 현장을 막아냅시다. 핵발전이 아니라 탈탄소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 갑시다. 9월 19일 탈핵의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함께 나아주십시오. 메가 프로젝트의 막폭주를 멈추고 핵없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행진합시다. 탈핵! 탈핵! 네. 와! 네, 구호 하나 외칠까요?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탈핵을 선언하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라! 네, 다음 발언 모실게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 메가클러스터는 생명과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논쟁이 이어지고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확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간까지 줄여야 할 만큼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바눌림에는 제보와 상담이 늘었습니다. 숨에 있던 문제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눌림은 지난 19년 동안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백혈병과 각종 암, 희귀질환, 무사암, 불임, 그리고 이제는 자녀의 산재까지, 자녀의 건강관 문제까지 반도체 산업은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 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도입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자동화되고 무인화된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장 안팎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세정하고 청소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집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쳐도 병이 들어도 산재를 신청하기가 어렵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29년째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홍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개발 노동자들이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며 일할 때 현장에서도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을 한다고, 그리고 암에 걸려도 회사에서 해고될까 봐 산재 신청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시간제 예율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반도체 공급망에 따라서 이혼과 희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초연대에는 세계 곳곳에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이 피와 눈물을 흘립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식 차트의 빨간 선을 보면서 반도체 호황을 환호하는 동안에도 바눌림의 상담 전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건강권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무엇에 노출됐는지 알아야 하고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피할 수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하청 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더 빠른 성장만을 위한 진출가 아닙니다. 미래과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의 자연을 끝없이 소비하는 산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메가클러스터, 속도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저희 슬로건 한번 힘차게 외치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지구를 불태우는 하면 여러분이 폭주를 멈춰라. 하겠습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지구를 불태우는! 네, 다음 발언 바로 이어갈게요.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맹 회장님이신 정영희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와, 한국여성농민회 총연합입니다. 네, 회장 정영희입니다.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극한 폭염에 이틀거리, 사흘거리로 뉴스에 농민들이 논밭에서 들판에서 일하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소식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 계절 명업 노동자들 역시 목숨을 잃는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농지들이 훼손되고 있고 극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추석 수확기를 앞두고 연그러 가야 될 살을 찌워야 할 사과, 배, 밤 이 과실들이 나무가 생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을 찌어가는 과실들이 쪼그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매에서 수분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 현장 곳곳에서 극한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그 피해들이 극심합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은 폭염과 폭우, 가뭄을 견디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하기까지 농민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너무 더워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깁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민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농지와 농업 영수를 빼앗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지을 땅과 농업 영수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농업 영수가 산업 영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계속 잠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농업 영수 역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수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농지와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이 반복될수록 농업 영수는 더 필요합니다.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질수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면서 농민의 농지화물을 다른 산업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후 정책입니까? 여성 농민들은 농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줄어들고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성 농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농촌에서 살아갈 기반이 사라집니다. 결국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개발과 성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지키고 농업 영수를 지키는 것이 곧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 자체도 생태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토양과 물, 생태계를 지키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거창한 구호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지, 농지가 지켜지고 있는가, 농업 영수가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기후 정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살아와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와 우리 먹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은 그리고 농민들은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투쟁! 농사지을 물도 없다. 물과 땅을 앗아가는 폭주를 멈춰라.
네, 기자회견이 아주 뜨겁게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저희 발언이 아직 좀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발언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김지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7만 3천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 학살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휴전 중에도 가자 지구에서 학살은 지속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란전한 무장이기 전까지는 절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을 휴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은 이란 침략과 중동 전쟁을 불러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응 밀착하고 이란 사랑이 교착되면서 북한과 남한 양측의 파병과 한국 전술의 배치가 거련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평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또한 지구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인 군사작전과 그로 인한 재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세계 100여 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발전기 84기를 1년 동안 가동할 때와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에서만 60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차례도 탄소 배출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부문의 탄소 배출에 대한 제재 없이 탄소 배출 감축을 말하는 것은 기난이고 이것은 기후 파괴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2인 창출을 위한 전쟁 산업 확장과 군비 경쟁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올해부터 40%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2,200조 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등 비군사 비문에 대한 예산은 10% 이상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은 1,580조 원 규모의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스라엘과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스라엘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군사 기업들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아나 안드릴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협력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현대로템, 하나등과 AI 군사 기술과 장보력을 결합시킨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기업들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수없이 살해하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반도체와 AI 기술을 개발한 뒤에 그 기술로 다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폭격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끔찍한 파괴와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와 사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단학살과 전쟁, 기후재앙을 부르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전쟁 산업과 전쟁 국가에 반대합니다. AI 군사기술 개발에 쓰이는 무가 전기의 낭비를 막고 무기를 운용하는 데 쓰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공공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기일이기 극복과 공공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산업 중단하고 기후대책 마련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요. 전세일화 9.19 기후정의 행진 조직팀장님 모시고 우리 행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장은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었습니다. 2019년 전 세계 760만 명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기후 파업 이후에 우리는 매년 9월마다 거리를 뜨겁게 달구며 기후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거듭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개발의 폭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월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9.19 기후정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다 같이 거리에 나섭니다. 아시다시피 9.19 기후정의 행진은 누군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노동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 농지와 생태계를 지키려는 사람, 안전한 집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뜻에 함께 하시는 단체라면 조직위원회로, 그리고 마음을 보태는 개인이라면 추진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고 가족 동료와 함께 마음을 모아 9월 19일 광장에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12시 사전 행사부터 오후 3시에 빈집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시각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행진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이 함께 걸으며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리하여 9월 19일 함께 내디는 그 발걸음이 또다시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놀아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선언문 낭송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야심차게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퍼포먼스 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뒤에 분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아주 야심차게 잘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 세팅이 되면은 뒤에 계신 분들한테 얼굴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네, 지구광이. 네. 지구광은 어떻게 할까요? 지구공 앞으로 와야 되는데. 형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도와주세요. 와, 지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쪽에서는 지구를 불태우는 자본과 권력이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에 맞서는 사람들이 힘껏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핵 발전은 계속되고 소수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길고 더 위험한 노동을 하고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와! 우리의 힘으로 이 폭주를 멈춥시다. 함께 외쳐주세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네, 두 분이 폭주를 멈춰라! 폭주를 멈춰라!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와! 네, 이 기세를 모아서 9.19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저희 뒤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지구를 불태우는 네. 와! 네. 저 슬로건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다리만 저기 지구를 불태우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민주노총 홍재욱 부위원장님, 한국노총 윤강옥 사무처장님,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님,
장선희 천도교 한울연대 활동가님,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해주실 분은요, 순실대학교 사회참여 소모임 틈새 하지환님이십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지구가 불타고 있다. 비유가 아니다. 올여름 전 세계가 여전히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며 불타고 있다. 22년 7월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20세기 7월 평균보다 1.17도가 높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남 양산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인 42.5도를 기록했고, 거제는 이틀 동안 85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주택을 덮쳤다. 기후적인 인덕이 경고해왔던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전환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덮치고 있다. 부정이야 불평등이 폭력을 멈춰야 한다. 오실가스를 내뿜고 자연을 수탈하며 이웃만을 추구한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정성 강화를 연연하고 있다.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 동원해 전원의 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둔 250조 원의 이윤에 열광하는 것이다. 이윤과 상반기심에 새해 정부가 앞장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물든 자랑을 빨아들여 큰돈 벌어가겠다는 정부와 재벌들에게 이제 물어야 한다. AI 반도체 산업의 수백조 원의 이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구가 불타는데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가능한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지구를 불태우는 체제를 멈춰 세우고 모두의 풍요와 공존을 향할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구의부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에서 메가 프로젝트 중단과 대안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흘리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무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로 총 40기가와트의 추가 전력 공급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전체 사용 전력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크게 늘린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 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 둘째,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기간제, 장려 확대,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 시대 더욱 필요한 정부 역할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모두의 기본권 보장이다. 셋째, 재벌의 AI 반도체 산업의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엄청난 양의 전력, 응수 외에도 무복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까지 재벌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 지원이 아니라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과 같은 사회 생태적 공공성 강화이다. 넷째, 임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 친환경 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용되고 대규모 토지 수용과 송전선로 건설로 농업과 농촌은 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생태 친환경 농업 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 경쟁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쟁 종식,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과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무인 무기 체계의 잔혹함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목도되는 현재 정부의 역할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에 모이자.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 세우고 기후정의를 실현하자.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대안을 한국 사회에 울려 퍼지게 하자. 2026년 8월 19일 9.19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 와! 네, 여러분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저희 9.19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회 한번 외칠까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